인스티즈에서 발견한 게시물이고요. 원래는 스레딕에서 처음 시작된 게시글인데 인스티즈에 누군가 아카이빙 해놓으신 것이 있어서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서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즐기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7년 전 2018년에 인스티즈에 아카이빙 된 글이고 스레딕에는 2013년 1월에 처음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편안하게 낭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박놀이라고 알아? 문박 귀신을 불러들이는 중국의 놀이. 일단 이건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배운 귀신 불러들이는 방법이야. 내 소개를 하자면 내가 16살 때 아버지가 중국 지사로 발령이 나셨어. 거기에 가면 6년 정도를 지내셔야 했고 나랑 내 동생만 데리고 한국에서 지낼 자신이 없었던 엄마는 유학이라고 생각하자 하면서 온 가족이 중국에 건너가는 걸로 결정을 내리셨어. 그 당시 학교 생활에 별 취미가 없던 나랑 동생은 좋다고 찬성했고 몇 달간 준비를 한 후에 그 도시의 집과 학교 입학까지 절차가 다 끝이 났지. 근데 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동생이랑 엄마는 한국에서 몇 개월 있다가 들어오기로 하고 나랑 아빠만 먼저 들어가게 되었지. 일단 외국 지사인지라 몇 달간 정신없을 걸 예상했지만 가자마자 다음 날부터 아빠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아빠랑 만날 기회도 없지. 중국어는 오기 전에 몇 달 바짝 배운 게 끝이라 나가지도 못하고 고민하던 차에 날 불쌍히 여긴 아빠가 회사 아는 분 중에 화교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부탁해서 나랑 그 집 아이들이랑 같이 놀게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나보다 2살 많은 여자애를 만났어. 얘를 판다라고 할게. 판다 닮았거든. 판다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어. 한국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말이 통했고 특히나 빅뱅을 좋아하기에 말이 통했지. 만나자마자 빅뱅 이야기로 서너 시간을 같이 덕스럽게 놀고 나니 정말 친해졌어. 근데 얘가 괴담이나 공포영화도 엄청 좋아하는 거야. 내가 혼수미니 엘베 의식이니 하는 걸 알려줬고 걔는 위자보드니 중국 애들이 하는 귀신 얘기들도 엄청 알려줬어. 판다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어서 집에서 엄청 귀하게 컸기에 모자라는 게 없었어. 그래서인지 오컬트나 괴담 같은 거라든지 어른들은 싫어할 만한 걸 사드려도 집에서 제재가 없었어. 위자보드만 해도 미국 친척이 사다 준 걸로 3개인가가 넘게 있었어. 공포영화 DVD도 모으고 있었고 판다랑 붙어 다니면서 둘이 잘 놀러 다니니 올 아빠나 판다네 아빠나 두 분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서로 집에서 파자마 파티도 많이 했어. 근데 얘가 어느 날 친구들이 알려준 귀신 불러오는 주술이 있다고 하는 거야. 보통 내가 스레딕에서 본 걸 알려줬었는데 판다가 알려주는 건 처음이었어. 판다가 알려준 문막놀이는 듣기만 해도 괴기스러웠는데 그걸 하자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니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흥미가 생겼다. 일단 문방놀이는 준비물이 많았어. 1. 동물의 해골. 진짜 동물이어야 함. 2. 주술을 행하는 자의 피. 3. 사당에서 파온 흙. 사람 발길이 닿지 않아야 함. 버려진 사당. 4. 사람을 닮은 인형. 일단 대충 이랬던 것 같아. 나머지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1번은 근처 약재상간이 내 마음에 드는 걸 구할 만큼 많았다. 판다는 아무렇지 않게 고양이 해골을 구했고 나는 거기서 사람 해골도 본 것 같다는 생각을 애써 지우며 나와야 했어. 3번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곳이어야 한다고, 즉 사당의 신이 화가 나 있을 곳이어야 한다고. 이때 그만뒀어야 했어. 근데 나와 달리 이런 걸 같이 할 친구가 처음인 판다는 택시를 타고 1시간 거리에 버려진 사당에 가서 흙을 가져오는 정성을 보였어. 처음부터 하지 말자고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으니 나도 따라갈 수밖에. 사당의 흙은 기분 탓인지 검붉어 보였어. 판다는 고급스러운 이태리에서 어머님이 사왔다는 겁나 비싼 크리스탈병에 사당 흙을 담아와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 어머니 죄송해요. 4번을 사러 우리는 쇼핑몰로 향했고 인형 가게에 들어가서 나는 봉제 인형? 그런 걸로 하자고 우겼지만 굳이 판다는 굉장히 고가의 인형을 샀어. 부채 관절 인형? 그 정도 급은 되어 보이는 인형이었고 특히나 유로풍 드레스를 입어 옷감만 해도 장난 아니더라.
굳이 그걸 사겠다는 판다를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걸로 사왔어. 오컬트에 심취한 판다가 인형의 눈색도 바꿔준다고 하는 점원의 말에 넘어가 붉은색 눈으로 하고 싶다는 거 말리느라 힘들었어. 이제 나를 잡아야 하는데 항상 비어있는 우리 집에서 하자는 거야. 근데 너무 싫었어. 석 달은 지나야 엄마랑 동생이 들어오는 데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귀신은 그래도 말은 통하잖아. 중국 귀신은 어쩌라고. 고민하던 차에 아빠 회사에서 나온 리조트 숙박권이 생각났어. 내가 있던 지역에서 1시간 좀 넘는 거리인데 거기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의 숙박권이었어. 바쁜 아빠 덕에 나나 판다나 집에서 썩어가던 숙박권인데 판다네 어머님께 부탁해서 여자 셋이 갔다 오자라고 판다에게 말했어. 판다도 집에서 하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한 건지 리조트에서 하면 귀신이 집까지 오겠어? 하는 마음으로 우리 둘이 부모님을 졸랐어. 근데 여자들끼리 못 보낸다고 판다네 아버지가 같이 동행하셨어. 숙박권은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라 부모님이랑 우리 방은 따로 잡았지. 나도 오컬트를 좋아하는 터라 두근두근 하더라고. 좋다고 짐을 꾸리고 판다네 차에 올라타서 관광지에 갔고 재미나게 놀고 만난 것도 먹고 그렇게 저녁이 되었어. 나랑 판다는 방에 들어가 버렸고 판다네 부모님은 술 한잔 하시러 리조트에 있는 술집에 가셨어. 샤워를 하고 나오니 판다가 원래 오컬트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커튼을 다 닫고 카페트에 준비물을 올려놓고 중국 무속인들이 입는 스타일로 옷을 입은 거야. 진심 무섭더라. 나도 분위기에 판다가 준비한 옷을 입고 12시가 되길 기다렸어. 몇 가지 세부사항은 일단 방에 거울을 다 치워야 해. 사람은 3명 이상은 안 돼. 남자보다는 여자가 불러야 잘 온다고. 일단 카페트나 이불을 넓게 바닥에 깔아야 해. 책상이나 침대 위는 안 돼. 인형까지 길게 이어지게 바닥에 뿌렸어. 그리고 인형의 앞에 마주보게 동물뼈를 놨어. 나는 동물뼈 뒤에 앉아 있었고 판다가 칼을 들고 카페트 위에 인형의 옆에 앉았어. 아 참, 칼을 쓸 때 커터칼 이런 거 말고 스칼이나 과도도 안 되고 주술용까진 아니어도 대충 어떤 건지 알지? 판다의 경우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사냥용 칼을 가지고 왔어. 막 커다란 거 말고 작은 거. 하여간에 제대로 준비했더라고. 판다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문을 외웠어. 나는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사람들이 잊은 신이시여. 그러나 저는 잊지 않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생명을 잃었지만 땅에서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당신을 내가 땅으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질문에 답하여 주실 영혼을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모든 걸 정성을 다해 제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알아보니 부탁이 아니라 협박조의 주문이라고 하더라고. 사당의 신에게는 내 제안을 거절하면 영원히 사람들이 당신을 잊을 거고 동물의 뼈는 내 부탁을 거절하면 평생 땅에 묻지 않겠다. 이런 거래. 그러니 잘못될 경우 신이 노하면 얄짤없는 거야. 난 몰랐어. 그리고 판다가 주문을 다 외우고 난 후에 손가락 끝을 베어 피를 냈고 동물뼈부터 인형까지 피를 뿌렸어. 나는 처음 보는 거니 멍하니 있었고 판다가 칼을 치우고 나서 바둑판을 꺼내는 거야. 그게 질문과 답을 해주는 도구였어. 위에 썼어야 했는데 깜빡했네. 바둑판을 꺼내고 판다가 몇 개의 줄을 꺼냈어. 그리고는 줄을 세우더니 질문을 하는 거야. 오셨나요? 그러자 아무 일이 없더라. 판다는 조금 인상을 찡그리더니 다시 줄을 뒤섞고 줄을 세우고 물었어. 오셨나요? 그런데도 대답이 없었어. 근데 판다가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야. 그리고는 나를 불렀어. 쓰레주야, 너 혹시 해골 건드렸어? 놀란 내가 해골을 보자. 헐, 고양이 해골이 분명 입을 다물어 놨는데 입이 벌어진 거야. 상식적으로 벌려놓은 입이 닫히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닫아놓은 게 열리다니. 내가 하얗게 질리자 판다가 흥분된 얼굴로 혹시 동물 귀신이 온 건가?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듣나?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문밖 귀신은 한마디로 마구잡이로 불러들이는 거라 잡신이 올 수도 동물귀가 올 수도 있거든. 해골을 보다가 나랑 판다랑 깍깍거리고 그 해골만 바라보다가 순간 판다가 하얗게 질리는 거야. 왜 가려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동시에 돌린 사이에 바닥의 흙이 흐트러지고 있었어. 나는 뭐가? 하는 얼굴이었는데
판다가 일어나서 귀신을 돌려보내는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봐도 창문이 닫혔는데 흙이 흐트러지는 게 보였어. 꼭 고양이가 장난치듯 슬슬 흐트러뜨리는 거야. 무섭더라. 숨도 못 쉬게. 주문을 다 외운 판다가 욕실 욕조에 인형이랑 해골을 놓고 불에 붙이고 다 탈 때까지 말이 없는 거야.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나도 가만히 있었어. 다 태우고 나자 판다가 나보고 방에 있으라고 흙 건드리지 말라면서 남은 재를 가지고 나가더라. 꼭 누가 있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덜덜 떠는데 판다가 들어와서 흙도 치우고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들어와서 침대에 눕더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판다는 진짜 될지 몰랐다라고 하더라. 자기도 이럴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흙을 흐트러뜨리는 게 돌아가기 싫다는 뜻이래. 아무래도 꽤나 머리 좋고 영악한 동물귀인 것 같다고 하더라. 흙길을 밟고 나가야 탈이 없고 흙길이 없어지면 문제라고. 다행히 잘 돌려보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날에 분명 잘 돌려보낸 것 같다고 했는데 나랑 판다 사이에 누군가가 웅크린 듯한 모양으로 흙이 떨어져 있는 거야. 정확한 나와 달리 판다는 어젯밤보다 흥미로운 얼굴로 뭐지? 남아있는 건가? 하는 거야. 놀란 내가 혹시 따라오면 어떡해? 했더니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입고 온 옷을 다 불태우고 새 옷을 사서 입고 가자 그러더라. 얼른 근처 관광지에서 비싸고 허술하지만 옷을 사서 속옷까지 다 사서 입고 입었던 옷을 태우고 돌아왔어. 별일 없겠지 하면서. 신발을 그대로 신고 온 걸 나중에 알았지. 돌아온 이후 나랑 판다는 학교에 가야 했어. 나이 차이도 있고 학교도 다르고 학원도 다르고 결국 한 달 만에 만날 수 있었어. 나는 별일 없었어. 워낙 둔하기도 했고 혼자 있는 내 걱정에 엄마랑 동생이 들어왔거든. 동생은 반학기를 쉬고 학교에 가기로 해서 집에 가면 동생이 있고 엄마가 있었으니까. 한 달 만에 만난 판다는 말라 있었어. 판다 부모님이 다이어트 그만하라고 우리 부모님께 말했지만 다이어트 할 만한 성격이 아닌 판다를 알기에 나는 판다를 끌고 나와서 물었지. 판다는 밤마다 고양이가 방문 밑에서 우는 소리에 잠을 못 잔다고 나에게 하소연했어. 판다는 아파트 18층에 살아. 그리고 애완동물 금지이기도 하고. 아래층은 절대 애완동물 기를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더라고. 그제야 우리가 신발을 신고 왔다는 걸 판다에게 듣고서 나도 등에 식은땀이 흐르더라. 나는 별일이 없다고 하자 판다는 자신의 피를 썼으니 본인이 당하는 거라고 했어. 그냥 고양이 우는 거라면 별거 아니겠지만 밤에 잠들려고 하면 다음날 새벽까지 오라댄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굉장히 요사스럽게 운다고 하더라고. 야옹 야옹이 아니라 야옹 이런 느낌? 판다에게 괜찮냐고 물으니 원래 문밖귀신은 대놓고 겁주는 게 아니라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밥을 못 먹게 해서 사람을 약하게 만든대. 아무리 협박하는 투였어도 귀신을 정중히 불러들인 거니 귀신이 급하게 겁주는 게 아닌 약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빙의하게 되거나 사고를 당하게 한다고. 악랄하더라. 결국 판다에게 수면제 처방을 권했어. 약을 먹고 자면 푹 잘 수 있을까 해서. 판다는 알았다고 구해봐야지 하면서 돌아갔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지. 일주일 동안 나도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워낙에 문밖귀신이 아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전승된 게 아닌지라 어디 자료가 없더라고. 일주일 만에 만난 판다는 더 말랐지만 약을 먹으니 잠은 잔다. 그런데 부모님이 약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서 결국 문밖귀신을 부른 걸 말했다. 라고 하더라고. 나랑 했단 말은 안 하고 혼자 했다. 이런 식으로. 결국 태어나서 제일 심하게 혼나고 아는 스님에게 가보겠다고 했어. 판다는 나에게 하소연을 하면서도 그 고양이 귀신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어.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약을 먹으면 밤에 잘 수 있으니 그 스님을 만나길 거부했지. 허나 부모님이 워낙 완강하셨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고 스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동물기가 들러붙었다고 하시면서 며칠간 기도를 드리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판다는 그 기도를 드리는 동안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령받았지. 육식을 금해야 했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 판다는 자기 집에서도 자기 방, 부엌,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었고 인터넷도 할 수 없었어. 폰도 쓰지 못했고. 근데 집에서 하루 내내 누가 붙어서 감시할 수는 없잖아. 판다는 집에서 자숙해야 하는 기간에 나에게 전화를 했어.
놀란 내가 전화를 받자 판다는 이제 낮에도 소리가 들린다며 무서운 반과 자랑 반이 섞인 말투로 말을 했지. 판다의 전화를 받고 너 자숙기간이잖아 라고 하자 판다는 정말 실력이 좋은 스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어. 그런데 그날 밤부터 내 방 창문 밑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지. 우리 집은 단층이고 주택가에 있는 거라 고양이나 또또르개가 들락거리긴 했어. 근데 내 방 창문 바로 아래에는 수영장이 있었고 겨울이 아니었기에 물이 가득 차 있었지. 한마디로 살아있는 고양이일 리는 없었어. 밤새 창문 아래를 바라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날이 밝았고 다음날 판단의 부모님 전화를 받을 수 있었어. 판다가 굉장히 편하게 잠을 잤다는 거야. 스님이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벌써 효과가 나온다고. 놀란 내가 판다에게 안부 전화 겸 어른들 몰래 슬쩍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자. 판다는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 고양이 귀가 사라졌다고. 그런데 웃긴 게 내가 무서워하면서 그 고양이 귀가 나한테 왔다고 하니 판다는 무시무시할 만큼 화를 냈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돌고래 소리라고 알지? 엄청난 고음으로 나에게 도둑이라고 소리쳤지. 놀란 판다의 부모님과 전화기 너머로 비명소리를 들은 우리 부모님은 결국 그날 만나서 각자 자식들의 멍청한 짓에 한탄을 하셨어. 거기에 판다의 비정상적일 만큼 고양이 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판다의 부모님은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였지. 내가 봐온 판다는 저럴 아이가 아니었기에 나는 아무래도 귀신이 쓰인 것 같다. 스님에게 다시 보여야 한다고 어른들을 설득했고 그 와중에도 판다는 내 방문에 매달려서 자기에게 오라고 귀신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어. 본인이 자식이 저럴 리 없다고 차라리 귀신이 쓰인 거라고 믿는 게 편한 판다 부모님은 스님을 어렵게 다시 모셨어. 스님은 본인의 말을 어긴 판다에게 화가 나 있었고 본인이 며칠간 정성을 들였는데도 판다의 행동에 그게 다 필요 없는 짓이 되었다는 걸 기분 나빠하셨어. 차라리 다른 아이를 도울 걸 그랬다면서. 판다네 가족과 우리 가족은 스님에게 다시금 부탁드렸고 스님은 판다를 다시 한번 바라보셨어. 그리고 나를 보고는 혀를 차셨지. 처음부터 둘이었다고 말을 했어야 한다고. 두 명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 귀신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 판다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 나에게 오면 되는 거니. 판다의 마음을 흐트려서 전화를 걷는 거야 쉬운 일이었을 거라고. 만약 전화를 받았을 때 귀신이 못 넘어왔다면 판다가 탈출해서라도 나에게 왔을 거라고 하시더라. 나랑 판다를 같이 봐야 했다고 말하며 스님은 다시금 일주일간 몸을 정화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하셨어. 나야 바로 이해했지만 판다의 경우 스님이 말하는 동안에도 계속 침을 뱉고 난리를 쳤고 결국 판다는 절에 감금당하다시피 했어. 나도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한국에서 힘들게 가지고 온 천일염으로 개패드 패시더라. 소금으로 맞으니 엄청 아프더만. 그리고 엄마와 동생이 내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만 하면 어디 가게? 화장실?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 밥도 개미 눈곱만큼 주고 인터넷이랑 폰은 이미 빼앗겼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런 책만 잔뜩 던져주셨지. 며칠이 지난 후에 판다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 내가 잘 지내고 있냐고. 판다는 절에서 스님들이랑 있으니 괜찮지만 혹시나 내가 판다처럼 어긋날까봐 말이야. 나야 죽도록 내 잘못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하루하루가 가길 바라고 있었어. 그리고 약속된 그날이 되었지. 아침부터 찬물로 엄마가 보일러 끄고 찬물로 샤워하라고 하라는 대로 하고 달달 떨면서 나와서 흰 티에 흰 바지 입고 머리도 길게 늘어뜨리고 절로 향했어. 그나마 사람다운 나와 달리 판다는 머리도 산발이고 옷도 갈아입힌 걸 쥐어뜯은 듯한 모습이었지. 마치 그래 미친년 같았어. 판다는 굉장히 사람이 달라진 느낌이었어. 저런 애가 아닌데 난 미쳤다고 말릴 생각도 못하고 자책을 수없이 했지. 판다와 나는 스님들에게 둘러싸인 채 창고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 했고 스님은 판다가 꽤 잠식당한 상태이고 나도 씌인 상태이기에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 그 와중에 판다는 날 꼬집으면서 도둑년이라고 몰아갔지. 아프다기보다는 미안해서 펑펑 울었어. 창고 같은 그곳에 가니 스님 몇 분이 앉아서 불경, 주문, 못 알아들을 그런 걸 외고 계셨고 큰 스님은 우리들을 동아줄 같은 걸로 꽁꽁 묶으셨어. 그리고는 판다랑 내가 등을 맞대게 하시고는 앉아서 뭐라고 화를 내시면서 의식을 시작하셨지. 솔직히 우리나라 절에 가서 스님들 불경도 못 알아듣는데 거기서 뭘 알아듣겠니? 그냥 덜덜 떨고 있는 게 거의 정신이 나가 있었어.
기억나는 건 판다가 시간이 갈수록 차가워진 거. 나중엔 마치 얼음장처럼 등을 맞댄 것 마냥 추운 거야. 난 그 와중에 판다가 혹시 의식 중에 죽은 줄 알고 엄청 울었어. 그러다가 결국 정신을 잃었고 나중에 그 자리에 있던 동생에게 자세히 들을 수 있었지. 일단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다음날 새벽이었어. 엄마랑 동생이 교대로 내 옆을 지켜줬는데 엄마는 다 잊으라 하고 묻는 말에 반응 없이 있으셨지만 동생은 다 얘기해줬거든. 내가 기절하기 전부터 판다는 발광을 하는데 금줄 같은 거였는지 몸은 가만히 있었대. 대신에 발광하면서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는 거야. 미친년처럼. 근데 난 하나도 못 들었어. 판다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저주하다가 나중에 내가 기절할 즈음에야 스님이랑 협상 아님 협상을 하려 했대. 훈수미랑 사령이니 조심해 가고 싶어야 가는 거야. 아무리 어쩌니 저쩌니 해도 가기 싫으면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 특히 악령이거나 강한 영일수록 보내는 의식 생각이 가능하대. 일단 불러들인 건 판다랑 나니까 돌려보내는 것도 얘네 몫이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판다와 내가 몸을 빌려줘서 자신이 쉬고 싶을 만큼 쉬게 해달라. 스님이 못 들은 척하니 더 발광하다가 나중에야 강제로 쫓겨나느니 나란 판다에게 정성을 보이라고 했어. 무시할 경우 나가긴 나가되 판다에게 상처를 주겠다고 했고 동물령 치고는 강했기에 판다의 상태를 아는 스님이 알았다고 했다고. 나는 정성을 한국의 굿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동물령이 원한 건 원초적인 제사 같은 거였어. 나랑 판다가 정성을 들이면서 산재물에 바치라는 거였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펑펑 울고 있는데 판다는 날 보러 와서 나 때문에 고양이 영이 떠났다고 미워하더라. 대체 빙의 된 동안에 뭘 본 건지 몰라도 판다는 빙의 상태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었어. 나 컴 그만해야 하는데. 사실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 다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부모님이 한동안 요양 가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이야. 이런 거 쓰는 거 걸리면 죽도록 등짝 맞을 거야. 나 좀 쉬다가 올게. 이번 주 주말에는 와이파이 터지는 곳 찾아서 꼭 올게. 마지막 스레를 썼던 게 2월 달이었고요. 그 다음 스레가 3월 달입니다. 그동안에 유저들이 스레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 한이 이런 소문이 있었나 봐요. 그 사이에. 그 다음 글 읽어드리면 극단적인 선택이라니 나 스레주야. 여기 와이파이 겨우 잡아서 일단 생존 신고만 할게. 한동안 못 오겠지만 죽거나 그런 말 어디서 나온 거야. 결론 일단 말하자면 나는 잘 지내지 못해. 살짝 우울증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 조금 힘들어. 정신과적인 병은 아닌데 굉장히 사람이 힘들어서 요양 중이야. 판다는 중국에서 아직도 좀 그래. 이 일로 판단의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는 엄청 사이가 틀어지고 중국 지사에서 돌아오시긴 했지만 일이 좀 많아. 다들 조심해. 부탁이야. 스레주가 여기까지만 올린 것 같다고 합니다. 판단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알 수가 없네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글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문방놀이라는 거 이 글로 처음 접했는데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고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